사조용전 26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애인이 돌아오십니다. 1등 대사가 독에 중독되자 화살은 당연히 곽정과 황룡에게 날아왔습니다. 다행히 1등 대사에게는 인도에서 온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제는 세상 모든 독의 해독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후속편에서는 이 사제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어찌 황룡이 누명을 쓰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시나 구화홍로 안의 독을 누가 섞었는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영구가 자신들이 한눈을 판 사이에 그랬을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구가 자신한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알아채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1등 대사는 그저 업보라고 말할 뿐이며 자신의 생사에 대해서는 이미 도외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온 곽정과 황룡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곽정과 황룡은 그간 한 공간에서 지내왔었는데 김영 선생님께서도 별다른 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둘의 순수한 사랑을 지켜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초 경독들이 곽정과 황룡을 찾아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어초 경독들이 말하길 사부님께서 목숨 걸고 치료해 주셨건만 감히 독약으로 사부님을 해치려고 했느냐고 했습니다. 1등 대사께서 목숨을 걸어? 곽정과 황룡은 정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곽정이 자초지경을 물으니 1등 대사는 모든 공력을 소진하여 5년 동안 매일 힘들게 연공을 해야만 회복할 수 있고 자칫 잘못되면 무공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룡은 진정으로 큰 은혜를 입은지라 절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초 공격들에게는 오해라며 1등 대사의 은혜가 하늘과 같은데 어찌 독으로 해치우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아주 큰 오해를 했네 라고 할 어초 경독들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산 아래에서 적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시침이 떼지 말라며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400인령 곽정에게는 기스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어초 경독 중 서생이 가장 무공이 높았습니다. 하여 이반에 서생이 매섭게 공격해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스크라치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하여 이번엔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동시에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거칠어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로 공격을 멈추더니 뒤로 물러나는 어초 경독들이었습니다. 서생이 봐준 것에 감사한다며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옆에 한 명은 거봐 나쁜 사람들 아니라고 말했잖아 하며 한몫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학고근성을 가진 자들을 처음 본 곽정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하여 황룡이 말하길 곽정의 무공이 고강하여 마음만 먹으면 이들을 쉽게 해치우고 공력을 잃은 1등 대사도 처치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우리가 나쁜 뜻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오해는 풀었지만 적이 공격해오겠다고 놔두고 간 흔적이 있으니 곽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등 대사를 적에게서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여 1등 대사를 찾아갔지만 1등 대사는 자신의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5줄 중에 멀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등 대사는 독고다이 그 자체였습니다. 허락을 안 해주니 그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적을 해치우자고 곽정이 처음으로 작전을 짜봤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바로 취소되고 말았으니 1등 대사는 곽정과 황룡이 조용히 물러날 것 같지 않자 안으로 불러와 사연을 얘기할 참이었습니다. 이때 황룡은 1등 대사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죄송스러워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1등 대사는 옥팔찌를 손에 쥐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옥팔찌가 적이 놔두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시발점은 주백통이었기에 잠시 주백통을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끝내 주백통은 황궁에서 홍칠공을 찾아 곽정과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자원과 악당들은 주백통의 때를 먹고는 그것이 맹독인 줄 알고 해독약을 받기 위해 주백통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고 있었고 말이죠. 이제 1등 대사의 과거 얘기가 시작됩니다. 12년 전 1등 대사가 대리국 황제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1등 대사에게는 유기비라는 매우 총애하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유기비는 무공을 알려주면 금방 배우는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들 중 가장 무공이 높은 왕중양과 그의 사제 주백통이 찾아왔습니다. 왕중양은 고질병으로 곧 생을 마감할 것을 알고는 1등 대사에게 자신의 무공을 알려주어 구양봉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무공을 다 알려주고 나서 말해주었고 말이죠. 왕중양은 이제 1등 대사와 패관 수련을 할 테니 주백통에게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잘 있으라고 신신당부했건만 글쎄 1등 대사가 제일 총애하는 예첩인 유기비를 건드렸으니
물론 유기비도 무공을 좋아했기에 밤늦게까지 무공 연마를 하다가 주백통과 대련하게 되었고, 주백통은 여자라고 해도 절대 살살 상대해주는 인물이 아니었으니 유기비를 제압해놓고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유기비도 자신을 이렇게 막대하는 남자에게 호감이 갔는지 주백통에게 무공을 알려달라고 조르기도 했고, 그렇게 계속 대련도 해왔는데, 분명 처음에는 일반적인 무공으로 대련했지만 나중에는 옷을 벗고 하는 무공으로 대련을 해버렸으니, 시간이 지나 패관 수련을 마친 1등 대사의 일행진은 구양봉을 제압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백통과 유기비의 옷 벗고 하는 무공의 실체를 알게 된 왕중영은 주백통을 잡아와 1등 대사에게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1등 대사는 유기비만큼은 정말 총애했지만 큰맘 먹고 주백통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어찌 여자 때문에 친구를 잃겠소 라고 말이죠. 하여 유기비를 불러와 주백통과 결혼하여 같이 잘 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배경음악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기비는 황제의 첩으로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혼까지 시켜주자 성은이 망극했습니다. 그런데 주백통이 벼랑간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유기비는 너무나 충격적이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등 대사도 흥분하여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소리쳤지만 주백통은 마땅한 이유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주백통은 무공연마하기엔 여자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다시 주백통은 다 제 잘못이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1등 대사가 어찌 사사로운 일로 주백통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주백통은 유기비가 준 원앙이 수놓여진 손수건을 돌려주며 말도 없이 휙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기비는 비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1등 대사는 주백통이 돌려주고 간 손수건을 보고 두 사람의 애정의 징표라고 생각되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배신감에 화가 나서 손수건을 유기비에게 던져버리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1등 대사도 황제이기 전에 한 남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황룡이 말했습니다. 영고가 유기비였구나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모두들 영고가 유기비였다고 했습니다. 황룡이 다시 대사님께서는 영고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어초경독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이고 뭐고 1등 대사는 유기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유기비를 몰래 훔쳐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기비가 갓난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1등 대사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유기비를 총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픔을 잊기 위해 무공연만만 하며 2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유기비가 애를 안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유기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아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살펴보니 일부러 죽이지 않고 뼈만 모조리 부러뜨려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1등 대사가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한 괴인이 침입해 무서운 장력으로 아기의 가슴을 때린 뒤 큰 소리로 웃고는 창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1등 대사는 바로 직감했습니다. 주백통이 불륜의 씨앗을 남기지 않으려고 저지른 짓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유기비는 절대 주백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기비는 그 악인의 웃음은 주백통이 아니었으며 누군지 몰라도 절대 잊지 못한다고 절규했습니다. 1등 대사도 10여 년간 그 악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황룡이 악인하면 떠오르는 구양봉? 이라고 하자 1등 대사는 악인은 키가 작았다며 구양봉은 키가 커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1등 대사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력을 모두 소진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몇 년 뒤 2차 화산 농검에서 천하제일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기비가 간절히 애원하자 치료를 해주기로 마음먹고는 아기의 옷을 벗겨서 봤는데 유기비와 주백통의 사랑의 증표였던 원앙이 수놓여진 손수건이 아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등 대사 입에서는 죽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마누라가 속 좀 세긴 하는데 기분 풀어. 솔직히 막말로 마누라가 딴 놈 새끼만 안 배우면 되는 거야. 안 그래? 죽여! 그러자 유기비는 다음 생에서 보답하겠다고 하고는 칼을 뽑아 자신의 가슴을 찔러버렸습니다. 다행히 1등 대사가 유기비의 혈도를 짚어 참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한동안 고민에 빠지는 1등 대사였습니다. 그리곤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난 널 정말 총애했었다. 그런데 넌 단 한 번도 날 사랑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의 연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위해 날 찾아왔다.
대장부가 어찌 이런 치욕을 참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며 어마어마한 장력으로 탁자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기비의 머리가 한순간에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끼가 가득한 눈빛으로 1등 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등 대사는 그 눈빛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기비는 이제 아기를 안아줘야 하니 어서 혈도를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정과 말투는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다시 안아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구해주진 못하지만 고통받지 않게 해줄 순 있단다. 그리고 갑자기 아기가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기비가 아기의 가슴에 칼을 꽂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유기비가 말했습니다. 언젠간 이 비수가 당신의 가슴에 꽂히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죽은 아기를 안고서 창문 밖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얘기가 끝나자 스님 하나가 급하게 들어와 산 밑에 이런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펼쳐보니 원앙이 수놓여진 손수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기비는 영고였습니다. 영고는 1등 대사를 죽이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1등 대사는 그 사건 이후로 깨달음을 얻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기를 살려주지 않은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영고가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러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처경도 같아 말했습니다. 영고를 막지 말고 잘 모셔오라고 말이죠. 어처경독은 엎드려 울면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했지만 1등 대사의 결심은 너무나도 완고했습니다. 이제는 곽정과 황룡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너희도 영고를 막지 말아야 하며 기회가 된다면 영고와 주백통의 혼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말이죠. 황룡은 단번에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곽정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1등 대사에게 이만 물러가 보겠다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처 경독들은 목숨을 살려줬구만 어찌 이리 냉정하냐는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1등 대사가 마지막으로 곽정의 인품을 칭찬해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곽정은 이 외골수 노인네를 혼낼 인품으로 갑자기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어처 경독들이 놀라 곽정에게 달려들었지만 곽정이 일꾼 2마리를 떼줘도 쥐지를 쳐야 할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등 대사도 곽정한테 혈도를 짚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1등 대사의 공격이 멀쩡했더라면 정반대의 상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황룡이 모두들에게 작전을 설명할 시간이었습니다. 황룡은 1등 대사께는 무리하지만 돕고자 한 것이라며 이 작전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처 경독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가르침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원래 강호인들이 아니라 황제를 모시던 대관들이었기에 바로바로 승복하고 따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황룡의 작전은 영고를 처리하거나 물리치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되면 원한이 풀리지는 않기에 이런 방법을 써보자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황룡의 작전을 듣고는 어처 경독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황룡의 작전은 다음 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뒤 어처 경독은 밖에서 영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나타난 영고였습니다. 이에 어처 경독은 무릎을 꿇으며 마마 문안드리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고는 문안은 무슨 이미 유기비는 죽었다라고 말하고는 내 놈들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내 기필코 단지용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26권이 끝났습니다. 사랑은 남녀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독 버튼과의 사랑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